놓치고 산토끼는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토끼는 놓치는데 놓친 만큼 산토끼 잡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박근혜 씨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손을 들어버렸다. 정문찬 총리까지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니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여론이 또 결정적으로 한 70대 30으로 지지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요새 많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한 50%, 반대가 45%, 뭐 요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막 포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되면 박근혜 씨가 이기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박근혜 씨가 드디어 승리를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저는 그 뒤에 역풍이 생길 것 같아요. 역풍.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가만히 참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은 박근혜 씨 보고 당신이 이제 책임져라. 수도 기능을 이렇게 짜가지고 옮기는데 이게 나라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보다는 득표 전략만 생각하는 당신이 과연 대통령 될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역풍이.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게 생물과 같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이게 또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무슨 이승으로서 변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변해요. 지금 한국의 보수층은 원래 이게 말이 적은 사람이죠. 잘 참는 사람이죠. 근데 참고 있는데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박근혜 씨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충청남도로 그 잘 사는 충청남도로 이 수도의 반이 글로 가게 됐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수도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저렇게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더라. 박근혜 씨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박근혜 씨 지지층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다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조선일보의 어떤 칼럼 쓰는 분이 박근혜 씨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사상 여당 안에서 이 박근혜 씨처럼 힘센 사람은 없었어요. 여당 안에서 대통령하고 맞먹는 사람이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없었는데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었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했습니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때 민주통일당 김영삼, 그때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불렸죠. 요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자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온 김영삼 씨가 소수파였지만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노태우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 당을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때 보면은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한테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노태우 쪽이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태우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퇴임할 사람이고 김영삼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래서 슬금슬금 해가지고 전부 거의 대부분이 민자당 사람들 특히 노태우 측근에 있는 사람부터 다 김영삼 지지 쪽으로 돌아버렸습니다. 박철현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반대를 하다가 쫓겨나가고 노태우 씨 측근에 있던 뭐 서동건 안기부장, 뭐 김영일 사정수석, 김윤환 그 총무 같은 사람들이 다 김영삼 지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하니까. 요 김영삼 씨의 위치와 지금 박근혜 씨의 위치가 좀 비슷해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박근혜 씨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떤 현상이 가능성이 있느냐면 지금 친이계라고 불리는 이명박 계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가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처럼 이 정치적 승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을 반전시키려면은 국민투표 같은 걸 가지고 딱 당당한 승부를 딱 해야 자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명박, 노태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승부를 안 하려고 한다. 노태우는 김영삼하고 승부를 안 하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상대로 승부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말한 승부는 뭐냐? 꼭 대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씨를 불러가지고 담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국민투표로 가든지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수주라든지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이 대결에는 좀 약한 사람이에요. 정면 대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정면 대결, 자기의 가치관을 걸고 정면 대결하는 데는 매우 약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씨가 김영삼의 길을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찰하시면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가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아닙니까?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박근혜 지지, 이명박 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지 아닙니까? 국가 이익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세종시로 가서는 안 된다. 수도 반토막이 세종시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느닷없이 아무한테도 상의도 안 하고 수도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대국민 사익을 펼쳐가지고 왜 사익이냐? 수도를 옮기겠다면 수도를 옮기겠다고 해야지. 그걸 신행정 수도 건설한다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로 쓰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피해자인 이회창 씨가 지금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저렇게 잘 치고 있고 보니까 노무현은 죽었는데 두 사람이 든든한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이회창.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 보수층의 마음이 아마 속이 타들걸 겁니다. 그런데 할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하고 꿍꿍하고 앉아있는데 이런 것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폭발할 때. 참고 있는 분노가 폭발할 때 있다. 그것도 하나는 배신하고 나간 것들이